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5.18을 기존의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도 연구하고 토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불편한 질문이라도 학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발언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 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발표가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현장에서 나온 발언과 논란이 된 장면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발언의 전체 맥락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토론회에서 실제로 나온 발언과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새 역사 국민운동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5.18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픔을 겪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5.18이 발생한 지 올해로 46년이 됐지만 5.18의 의미에 대해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5.18이 성역이냐는 질문에 예,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성역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침범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지역 또는 문제라고 정의를 한다면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역으로 규정되면 터부, 금기,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 자유는 구속됩니다. 성역과 터부는 시간이 지나가면 신화로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행사 시작하기 전에도 5.18 당시에 광주에서 직접 계셨던 분을 한 분 만나뵀습니다. 이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쪽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5.18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분들은 학자와 기자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던 최초의 토론회가 아닐까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학자는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와 자료를 바탕으로 관점을 제시하고 기자는 팩트,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조명합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5.18을 분석합니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특정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져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고 새로운 증인이나 증언이 나타나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6년이 지난 5.18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 유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알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도 터부,
금기가 가해지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도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존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논의를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계단이 있군요. 여러분, 그야말로 지당한 말씀을 용기를 내서 해주신 우리 이진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새 역사 국민운동의 이영훈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거기 바로 계단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역사 국민운동의 공동대표인 이영훈입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관료 집단이나 정보기관이나 또는 금융 언론의 세력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관철하고 있는 그와 같은 미국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말로서 딥스테이트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후 꽤나 자주 그런 말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도 한국 나름의 미국 것 같지는 않지만은 딥스테이트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나 의심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잘못이 어디 있든 간에 어디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쨌든 그 불명예서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연이어서 이 중도 하차하게 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당연하게 하게 할 정도로 뭔가 강력한 힘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적인 딥스테이트일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은 다른 어떤 그 미국적인 또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족주의 역사관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법, 검찰, 언론, 교육, 대학에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대체로 1980년대부터 형성되어 가지고 한 20년간 그렇게 발전해온 그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각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강력한 어떤 무언의 비공식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있고 무슨 계기가 생기면은 일치 단결해서 거리로 쏟아진다든가 공동의 함성을 지르는 식으로 해서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한국적 의미의 비공식적인 연대 또는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바로 다름 아닌 지금부터 46년 전인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저는 이 학술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취지문에다가 자유민주 관점에서 그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사건, 소위 이른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만은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자유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종합하고 비판하고 한 그와 같은 문헌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특별한 현상입니다. 5.18에 관한 지난 46년간의 여러 가지 언설은 거의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자유우파의 한 5.18의 없었다고 해도 물론 어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부주의해서 다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해마다 5.18이 닥쳐오게 되면은 5.18에 관한 역사적 담론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소리 높여 5.18 그 민중항쟁의 정신을 외치고 거기에 모든 국민이 이제 경의를 표하고 또 정치가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5.18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현실이 지난 46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한국 정치를 가장 깊숙하게 규정하고 있는 힘으로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그 해석.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더 이상 과거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 권력으로 우리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의 이념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고 그 이념적 기초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나라고 그 세계사적 정당성과 보편성에 기초한 건국이었기에 지난 80년간 이 나라에 큰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이 5.18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좌파 역사 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이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역사 국민운동을 발족을 하면서 제1강령으로 이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광주를 해방하라 그런 것이 저희들이 벌이는 운동의 제1강령입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가짐에 있어서 이진숙 의원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하셨고 이 국회라는 게 참 이 민의의 전당 이 성소에서 이런 그 자리를 갖게 해주신 그 이진숙 의원님 이진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감사는 이진숙 의원의 용기에 대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이진숙 의원님 말고 다른 국힘당 의원께서도 적어도 한 2~3명 정도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오겠다고 한 분이 있었지만은 다 취소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약 한 20여 개 매체에서 이진숙 의원이 이 광주를 모독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인다. 이와 같은 그 언설을 드러낸 아마 그와 같은 뉴스를 보고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취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법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광주 사태가 아니고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전제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
이 학술대를 개최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또 조금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제 발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가야 됩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 무언지를 학술적으로 탐구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한 위에서 그 역사적 특질을 분석해 간다 하는 그런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 차제에 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저희들 보고 거부 세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광주에서 그 열흘간의 어떤 시위가 북한에서 내려온 600여 명의 어떤 특수부대가 주도한 도시 게릴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바로 그 전에 사복 사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몇 달 전에는 부마 항쟁에서도 그 같은 어떤 폭력적 항쟁 사태가 있었고, 그 더 올라가면은 1960년 4.19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주 시민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야 될 것이지, 어떤 세력이 내려와서 휘젓고 가고 광주 시민들은 순진무구한 자유시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군 주도설 또는 북한군 개입설 배격합니다. 혹시 그런 것을 가지고 거부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저는 거부합니다만, 그러나 혹시 거부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쓰시려면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적 관점에서 그 열흘간의 소요 사태를 내재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내생적인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했던,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했던, 또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했던 그 사건으로서 5.18을 다루는 것이지, 이것이 물론 그런 기본 시각만큼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진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가 기화가 되어가지고는 앞으로 비슷한 학술대회가 있으면은 많은 국힘당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대회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좀 길었습니다만 저희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광주를 해방하라라는 그야말로 도발적인, 그렇지만 이제는 누군가 외쳐야 할 그 말을 화두로 던지신 우리 이용훈 대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9년에 10월 달에 11.6 사태에 앞서서 부마 사태 또는 부마 민중 항쟁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옥고를 치르신 걸 포함해서 그야말로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 주대환 의장님 모시고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존경하면서도 간혹 아주 조금 비판도 하는 이용훈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과분하게도 축사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고민을 조금 더 했어야 되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된 축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주동식 대표의 대구 연설을 듣고 저에게 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으로 소리를 듣는 느낌을 그 친구와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동식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구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 새역사 국민운동이 개최하는 학술식 푸점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 크게 성황을 이룬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 생각도 조금 밝힐까 합니다. 저는 1979년 10월 26일 부산 시내 주택가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오한대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던 강도 높은 수사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던 간수 역할을 하던 하사관들의 가슴에 검은 리본이 달렸습니다. 부산에서 1000명, 마산에서 500명쯤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군법회의까지 간 것은 한 100명 남짓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파출소에 불을 지른 10대 청년들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계엄사령관의 형집행 면제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그 어떤 나름의 과정에서 관찰을 열심히 했지만 헌법 전문에 새길 만큼 새로운 이전에 대한민국에 없던 그런 어떤 정신, 사상, 대의, 이념, 가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옛날 친구들이 저에게 5.18이 헌법 전문에 새겨진다면 부마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외칠 때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어서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만약 한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이 5.18이 부마민주항쟁보다 100배쯤 크고 6.25 한국전쟁이 5.18 광주민주화운동보다 10,000배쯤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조부모 세대나 부모 세대는 한국전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든지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재헌헌법의 전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재헌헌법 당시의 전문을 한자도 고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면 헌법 전문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가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우리 대한국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이렇게 자칭하지 않습니다. 191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안창호 선생이 회장이었던 단체가 대한국민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할 때 대한국민은 서재필이나 이승만이나 안창호 같은 만민 공동의 세대의 언어 감각이 아닌가. 그때 그분들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등은 조선
의 자주국인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라고 했던 3.1운동 당시의 그 어떤 20대, 10대 청년들, 즉 3.1운동 세대, 김성수나 장덕수나 이런 분들까지도 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에는 어색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대한국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주어는 그대로 두고 자꾸 거기에다가 그 뒤에 주어는 그대로 두고 그 문장에다가 자꾸 이러저는 말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 꼭 밝히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따로 뭐 개정하면서 개정의 사연 이런 것들은 미국 헌법처럼 그렇게 밝히면 되겠습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스테이트 빌딩을 하기에 앞서서 내션 빌딩을 했던 그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익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국의 정신과 또 이 나라가 지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가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다가 게다가 그 문장은 그냥 헛된 약속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보듯이 실현된 약속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무식하고 건방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하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황을 누리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주대환 대표님 정말 열정에 찬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앉아 계신 그대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색을 하고 한 두어 카트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호를 선창을 하면은 구호 외치면서 오른손을 들고 구호 외치면서 한 두어 카트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색을 하고 찍는 버전으로 자 이제 한 5초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됐죠? 자, 이제 오른손 드시고 제가 구호를 선창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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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를 해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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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사진 기자님도 됐습니까? 광주가 뭐 구속됐어 해방하는데. 예, 이어서 이제 누가 구속됐냐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말이 좀 일나세요. 아니 선생님들 아까 처음에 부탁드린 것처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 있는 우리 다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견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특별히 저한테 이게 쪽지를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김영삼, 주동식 세 분이 하실 텐데요. 30분씩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새역사 국민운동 대표시고 또 이승만 학당 교장이신 이영훈 교수님 모시고 광주 정신 그 역사적 사실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발제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발제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광주에서 광주시가 정률성 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국적의 소지자이고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의 군가를 짓고 또 6.25 전쟁 때는 서울에까지 인민군의 일원으로서 내려왔던 그와 같은 사람이 정률성인데 이 정률성이라는 국제적 그 음악가를 중국과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념한다 하는 그와 같은 취지로 정률성 거리는 이미 조성되었고 정률성 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의 여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광주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광주 정신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이 정률수 공원 조성 작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정신이라는 말이 저에게 아주 뚜렷하게 각인이 되었는데요. 그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의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찾아서 광주에 가서 가장 먼저 답사 견학을 해야 될 장소가 이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장엄한 어떤 그 구도, 구성에 여러분의 마음은 엄숙해집니다. 이 정면에 민중항쟁 추모탑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받들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탑신 넘어 이런 5.18 민중항쟁 때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 묻힌 그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탑에 이 높이 솟은 탑신의 이름은 민중항쟁 추모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민중이란 건 무엇인가? 민중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여러 학술대회에 참여해봤습니다만 많은 학술대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 민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그런 그 장면들을 몇 차례나 저는 젊었을 때부터 목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민중이 항쟁을 했습니다. 항쟁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민중 항쟁탑 앞에는 광주 그 민주화운동 저 열흘간의 시위 사태에 광주의 금남로를 달렸던 시내를 달렸던 시민군이 광주 일원의 예비고에서 탈취한 총기와 그리고 군대로부터 탈취한 집차에 승차해서 돌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조형물을 작품을 좌우에 두 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배객들의 마음을 어떤 엄숙하게 만드는 이 시민군의 항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느냐? 항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불의에 맞서는 것이 항쟁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한몸을 던져서 죽음을 무릅쓰고 투정을 희생을 하고 그것이 이 항쟁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195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서 항쟁했던가? 무엇을 타도하고자 했던가? 또 무엇을 세우고자 했던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따져보고 추구를 해야 돼요.
과연 내가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구체적인 수준의 확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충실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앞서 모두의 환영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로지 특정 세력의 아직까지도 그 인정을 모른단 말인가? 광주 시민은 민족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걸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10년 뒤에 1997년에 광주 민주노역이 조성이 될 때 역사 공간이라는 그 곳에다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석조 구조물을 새김으로써 우리의 근세 현대사에서 민중의 항쟁의 역사는 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광주에서 민주화 5.18 사태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김대중 당시 유력한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은 정읍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연설인데요. 이 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벌써 이분이 1960년대 후반부터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또는 호남의 민중에 대해서 그가 소리 높여 외쳐왔던 그 기본 역사관이나 철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의 인내천 이념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선진적 민주주의다. 이 동학의 정신은 독립협회운동, 3.1운동, 4.19 혁명, 11.6 사태로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사태도 이와 같은 동학의 정신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희의 유신 체제하에서 자유와 정의가 사라졌다. 그래서 정동준 장군의 그 개혁을 다 못 이룬 개혁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민주의 파수면, 민중의 경비된 제2의 동학국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취지의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 이 연설 이전부터 이미 1960년 후반부터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연설과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 속에서 저는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선동이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그 본성에 있어서 친일이었다. 끝내 그는 그러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24년생인가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이고 7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 일제가 지배한 그 시대에 태어나서 중등, 고등 교육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동시대성, 그 시대성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면서 그 본성에서 친일이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가. 우리 경제를 끝내 일본에 종속시켰습니다. 우리 경제는 일본에 종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래 이와 같은 언설이 주장이 크게 울려 퍼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추진이 일어났고 또 그 선두에서 김대중 정치가가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박정희의 최대의 정치적 도덕적 가오는 지역 차별이었다. 그는 역사의 죄를 지었다. 이 구절도 저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합니다.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목포지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은 일정기 때 일제의 조선 차별 정책보다도 조선 말살 정책보다도 더 심한 호남 말살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에 그대로 나온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서, 미국서, 여러 대학에서 또 인터뷰, 신문 기자와 인터뷰 속에서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는데 북한은 자유를 주지만 빵은 없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한 정치 권력과 대기업이 연합한 파행적 구조의 한국 경제는 파탄이 불가피하다. 이건 조금 있어 1980년대에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불이한 국제자본과 그의 종속적으로 연합한 국내의 독점자본에 의한 파행적 어떤 지배 경제 구조. 이거 누구가 아니라 우리 김대중 씨가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제창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이야기들과 함께 동학난 이래 민중 항쟁의 역사를 그가 전부 소멸을 하면서 그 가운데 11.6 사태뿐만 아니라 광주 의거까지도 포함시켰던,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어떤 민중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그걸 어떤 그 역사상을 제시하였던 것이, 선구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이 다른 어떤 역사학자도 아니고 어느 정치학자도 아니고 바로 김대중, 이 지역 출신의 유력한 정치가 김대중에 의해서 그와 같은 상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뒷받침한 사람이 이 광주 출신의 그 박연철 선생님, 대중경제와 대중경제론이, 대중민주주의론이 그 대안입니다. 박정희처럼 외자를 끌어들여서 대기업을 짓고 수출 주도형의 이와 같은 경제 개발이 아니라 농업과 중소기업의 바탕을 둔 완만한 균형 잡힌 그와 같은 그 경제 개발 방식을 이루어야 되고, 다만 중화공업만큼은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담당한다는 일종의 혼합 경제 체제를 제시한 것이 대중경제론이고, 또한 노동자의 경영 참가, 종업원 지주제를 골자로 하는 대중민주주의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와 같은 정치학이었습니다. 이것을 대안으로 위해서 여러분도 혹시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역시 민주화 운동의 기본적인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1960년대 이후부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과정입니다. 저는 바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역사의 내생적, 내재적 발전 선상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와 같은 어떤 시위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15년간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1980년 5월의 그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불이한 악의 체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그 본성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친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주경제,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외쳤던 근대화 혁명가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78년의 역사의 주류가 있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가서 가르쳐야 될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제1단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허국의 역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동양의 고대 국가는 개인의 건물적 가치를 수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본적, 천부적, 하늘이 준 자유, 그 이름에 입각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동안 좌충우돌, 좌왕우왕,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어느 날 그래도 이만한 어떤 경제사회 정치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이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진보적 어떤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국자 공산 세력이 침공을 했을 때 우리 자유우방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우리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이게 한 특별한 그 강인한 그 신념윤리에 입각하는 정치인의 모형입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미국의 시장을 열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국제적 자본과 기술과 시장의 연계 속에서 또 이 삼국간에 이루어진 어떤 상호간의 어떤 그 군사 어떤 협력 체제 하에서 고도 경제 성장이 1963년부터 약 한 34년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역사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연간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것,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략이 경제개발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00명이 모여있고 바깥에는 수만 명의 한국인이 세미나를 모여서 토론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를 알고 세계 정치를 알고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그 역사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루어낸 소수의 창조적인 마이너리티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우리 국민은 이라서 국민은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가족과 친족과 마을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이 1963년부터 97년까지 그 부국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역사의 제2단계. 제3단계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국과 민주정치 연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무리하게 중화고파를 취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침 석유 오일 셰프가 두 차례나 닥치고 했을 때 경우가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 속에서 부마 사태도 일어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명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훌륭하게 잘 수습을 했어요. 동시에 그 음혹한 오궁의 시기를 하지만은 여행 자유가 이루어진 게 언제 때 일입니까? 국제 공산 집안에 공산주의자가 있다 해서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 연좌제를 폐지한 게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1980년 전반의 이야기예요. 통일금지 해체한 건 언제입니까? 그 전까지 40년간에 이 나라는 전쟁 체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 체제에서 통일금지도 있고 해외여행 금지도 있고 연좌제도 있고 했는데 이거 다 풀었습니다. 1985년에는 드디어 학문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987년에 여야 간의 타협이 있어서 오늘날 제6공화국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6년 단임의 약속을 지켰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이러한 40년간의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후 제6공화국 지금까지 약 한 40년간의 우리 한국이 선진화하는 어떤 그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주류입니다. 저는 광주 그 민주묘역을 무려 6차례나 방문을 하고 자세하게 몇 차례나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가 없다. 별대한민국. 별대한민국. 이것이 그러한 별대한민국의 역사적 공간 하에서 민중항쟁의 합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불이하지 않았다. 창조와 건설의 과정이었다. 그 시대의 정치가 권위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가 그렇게 불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화 정치를 실현할 지성과 도덕의 결핍 때문에 이러한 권위주의 정치가 불가피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치의 일탈이나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4.19, 11.6, 5.18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은 정치와 지성의 한계에 따른 근본주의적 대립,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정변이었습니다. 정변.
그럼에도 정변에 불과한 사건, 이것이 한국의 주류 역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후 이 나라의 주류 역사가 불의의 체제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민중이 죽음으로써 항쟁해야 될 불의한 체제로 매도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의 역사를 불의한 것으로 규정을 설마 전두환이가 어떻게 그것을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거야? 지정 4.19 혁명으로 떡배한 대통령 이승만 조용히 가, 이 새끼야! 맞아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개새끼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가! 여기 못가지 이기라고 야시가 무조건 네가 떨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토론회에서 실제로 나온 발언과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이 5.18을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자기네들의 특권을 위해서 성역화하는 이런 작태는 그 지역 광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만의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온 국민의 5.18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네. 이제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새역사 국민운동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면 회원 가입이랄지 후원 방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과 같은 행사를 지방을 순회하면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천해 주실 장소나 공간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수막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 이걸 제가 이제 종료 선언하자마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 한 장 더 찍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자 끝으로 우리 이진숙 의원님 무서워하셔야 되는데 이진숙 의원님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신 행사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우선은 아까 우리 한민호 국장님께서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여기 도서관장님께 박수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조마조마했던 게 제가 가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 분 토론 발제자 그리고 토론하신 두 분 선생님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희망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5.18이 더 이상 사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역이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숫자 5가 나와 있지만 한글로 오자야 이응자만 꺼내도 거의 문장을 끝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검열도 있었고 또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많은 학자분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비겁했던 언론도 이 문제를 좀 정면에서 직시를 하고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번만 더 반복을 한다고 하면 새역사 운동에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하신 대로 지방 순회 토론회도 열 모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소개도 해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능사가 아니라 여기 오늘
입체적으로 들으신 것들 많이 퍼뜨려 주시고 유튜브로 또 방송이 될 텐데 공유도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강연에 와서 들을 수 있게 주말을 이용해서 할 테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